BYD의 국내 전략이 시장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바로 렌터카 시장과의 협업 부분이 지금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영상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렌터카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렌터카는 BYD하고 이제 한국 시장 진출을 했을 때 서로 협업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계속 입장 표명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SK 렌터카가 BYD 아토3를 대량 구매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 이런 낭설이 돌아다녔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정말 낭설이었습니다. SK 렌터카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국내 기업이 지금 아니에요. 지난해 4월에 어피니티의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어피니티가 글로벌 사모펀드인데 지난해 4월 SK 렌터카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100% 지분 인수하겠다라고 계약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난해 8월에 SK 렌터카의 지분을 100% 이 어피니티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아닌 이제 어피니티 사모펀드 기업이 된 것이죠. 많은 이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어피니티가 이게 중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아니냐, 중국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가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사가 나오면 바로 연락이 와서 우리는 중국계가 아니다, 제발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받았고, 역시나 SK 렌터카의 이 사모펀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 BYD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어피니티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렌터카 1위 업체죠. 롯데 렌탈, 그러니까 롯데 렌터카를 포함하고 있는 롯데 렌탈의 지분 56% 가량을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지난해 12월에 체결을 했고, 현재 이게 클로징 되는 형태가 올 1분기입니다. 1분기면은 롯데 렌터카도 이 어피니티 쪽으로 넘어갑니다. 56%니까 절반 이상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1위, 2위를 다투는 이 두 개의 기업, SK 렌터카하고 롯데 렌터카가 모두 다 글로벌 사모펀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의 그 형태가 아니라 해외의 자본으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피니티가 SK 렌터카에 앞서 BYD하고 협업 관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계속 지금 제발 고쳐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YD 아토3와 뭐 대량으로 뭘 구매를 하거니 말거니 이런 것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사실 무근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거를 누가 변질시키고 있을까요? 이 시장을 소비자, 컨슈머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BYD 쪽에서는 국내 시장에 좀 더 접근 용이한 게 렌터카 시장이겠다고 했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연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상당한 그런 내용이 피해를 입는다, 이기 때문에 제발 바로 잡아달라라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어피니티가 롯데 렌터카도 이제 올 1분기 내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롯데 렌탈을 인수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그 렌탈 시장업계가 이쪽 그 글로벌 사모펀드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구독 경제가 주요하게 자리를 잡을 텐데, 그 구독 경제의 핵심이 렌탈입니다. 그 렌탈의 주요한 업계 1위가 롯데 렌탈이고, 그 롯데 렌탈 안에 렌터카 브랜드가 롯데 렌터카가 있는데 이마저도 다 넘어갔고, SK 렌터카는 또 2위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구동하는 운영사로는 업계 1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SK 렌터카의 지점을 가보게 되면 아이오닉 시리즈에서부터 볼보 전기차니 하여튼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제주도에서 전기차 렌터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BYD 아토3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그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줄곧 이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엮이기 싫은 겁니다. BYD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데 BYD는 지난해 1월에 런칭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 나온 수많은 미디어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렌터카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국내 1, 2위를 다투는 SK 렌터카, 롯데 렌터카를 인수하는 모회사인 격인 이 어피니티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에 왜곡된 정보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어피니티에서는 계속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누가 거짓을 했고 누가 사실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렌터카가 솔직히 어떤 하나의 그 단일 브랜드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거는, 또 구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계약한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렌터카 시장에서는 컨슈머, 그러니까 수요가 곧 그 차량을 빌려 타는 사람들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 판단을 이 컨슈머들이 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업자가 바로 렌터카 업자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SK 렌터카나 롯데 렌터카나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롯데 렌터카도 이미 대량 구매는 하지 않겠고, 다만 차량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만 할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바로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렌터카 브랜드 업체 두 곳 모두 BYD 아토3를 대량 구매할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롯데 렌터카도 지금 올 1분기 3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량 구매가 아닌 그 소비자가 원하면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아마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우선 팩트는 SK 렌터카가 그런 사실 무근이다. 아토3 대량 구매하지 않고 계약한 사실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롯데 렌터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분기 이내, 그러니까 올 3월 말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 BYD 아토3를 대량 구매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시장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BYD 코리아에서 두 번째 히든카드를 빨리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토3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한다면 BYD 코리아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우리는 장기전에 갈 것이다. 우리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장기 계획의 두 번째 히든카드가 BYD C이 되겠는데, 이 C를 빨리 들어와야 돼요. C는 솔직히 프로모션도 솔직히 안 해도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검증받은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하고도 견줄 만한 모델이고, 프리미엄 완성도 상당히 높은 모델입니다. 솔직히 아토3는 어떻게 보면 바람잡이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선수 4번 타자는 C예요, C 여러분. BYD C를 좀 보시고, 그리고 아토3에 대한 초도 평가를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관계자들한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대차 기아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현재 경쟁자로 나타난 건 맞아요. 이게 가성비로 한 모델인데, 이 모델이 들어올 때까지 현대차 기아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고성능 모델, 그 다음에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것만 생각을 많이 했지, 이하의 제품들, 그러니까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런 SUV 수준, 그러니까 레이 EV 이런 거 말고, 전동화 모델들 말고 풀 배터리, 순수 배터리 전기차 고가에 만드는 3천만 원대 초반으로 만드는, 보조금 받기 전에 이런 모델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현대차 기아가 수년 동안 전기차 개발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고의적이 됐던, 아니면은 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몰라도 장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했던 게 BYD 코리아고, 그것을 BYD가 상용차 부분으로 7년 전에 들어와서 계속 스터디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토레스 EVX가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 중저가 가성비 모델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물 위로 좀 떠오른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 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결국은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 세금을 거두서 모아서 지금 국산이 됐던 외산이 됐던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시장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국민 대다수가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의 세금마저도 성년이 된 이후로 세금이 발생되는 그때가 되는 그 이후 직후부터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전혀 없으신 분들의 국민 세금들도 결국은 걷어서 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의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중국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쪽에 풀 100%를 줬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물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도 수없이 많은 기사를 썼지만 그게 바로잡은 시점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그게 반영이 됐죠. 2022년까지는 국산이 됐던 외산이 됐던 중국산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그냥 다 줬어요. 네, 100%. 지자체 지원금마저도 다 받아갔죠. 그거를 모조리 가져간 게 2022년까지 중국산 전기 상용차 트럭들입니다. 3천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단 1,900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나왔을 경우에 2,3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차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내인 지자체 지원금을 다 받아 챙기고 2022년에 없어진 브랜드 메이커들이, 제조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구조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메이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제대로 학습을 하고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뽕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있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싸게 판매가 되고 또 국산차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계속 판매를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양쪽 모두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외산을 들여와서 비싼 차를 보조금 왕창 때려받아서 싸게 팔았던 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의 전기 트럭 상용차들을 미리 내놓고 전기 SUV 소형 저가 모델을 내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게 지금의 중국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제는 중국산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좀 뭐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이들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정리를 하면 BYD 코리아 알터3는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이 다량으로 구매할 일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